여러분, 고려의 영토가 일만리 영토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케칸이 사천성 조어산에서 급사를 하자 그의 동생 쿠빌라이와 아릭 부케가 왕위를 놓고서 싸움을 하기 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고려 영토 내에 바로 쿠빌라이가 좌익군을 이끌고 남하를 하고 있었는데 문케칸이 사천성 성도, 바로 고려의 첫 수도 성도에서 가까운 조어산에서 급사를 하자 회군을 하여 다시 북쪽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고려의 고종의 아들 왕식을 만나서 고려는 일만리 영토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고려사와 고려사전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징기스칸의 계보를 보면 1대 징기스칸, 2대 우구데이, 3대 구육, 4대 문케칸인데 이 문케칸이 바로 사천성 가까운 조어산에서 급사를 하게 되자 쿠빌라이와 아릭 부케가 왕위를 놓고서 싸움을 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259년 문케칸이 사천성 조어산에서 급사를 하자 후계자사를 놓고서 분쟁이 터졌습니다. 문케의 두 동생 쿠빌라이와 아릭 부케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쿠빌라이는 문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남쪽의 원정을 중단하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1260년 4월 내몽골 개평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만 모아 독자적인 쿠린타이를 열고 칸의 자리, 즉 왕의 자리에 올랐다. 이때 아릭 부케는 이 소식을 듣고 같은 해 5월 카라코름 부근에서 또 다른 쿠릴타이를 열어 왕위에 올랐다. 따라서 먼저 반칙을 저지른 자는 쿠빌라이였다. 그래서 이 둘은 누가 적법한 계승자냐를 놓고서 군사적 대결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궁극적인 승리자는 쿠빌라이였지만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됐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처음에는 전쟁을 했어도 승부가 나지 않았고 나중에 아릭 부케의 부하들이 배반하해서 결국은 아릭 부케가 쿠빌라이한테 투항을 하면서 이 전쟁은 끝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아릭 부케를 전투적으로는 굴복시키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각각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에 있는 독자적인 울루스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동시에 그곳에 관할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고려사전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259년 고려 고종 대신 화친 조약으로 몽고에 간 바로 왕세자 왕식과 몽고 4대왕 문케칸의 헌종의 아우 쿠빌라이의 만남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자가 몽고 사신 송리대와 함께 개경에 도착했다. 그 이후에 이제 쿠빌라이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황제의 아우 홀필렐 쿠빌라이가 강남에서 군대를 이끌고 북상을 하는 중이었다. 태자가 폐물을 받들어 길가에서 배하를 하고 이렇게 예의를 갖추니 황제의 아우 즉 쿠빌라이가 기뻐하며 놀라면서 말하기를 고려는 만리의 나라이다. 당 태종이 정벌하려 했으나 복속시킬 수 없었는데 지금 세자가 스스로 오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내 더욱 칭찬하며 함께 개평부에 이르렀다. 광해 선무사 조양필이 말하기를 고려는 비록 소국이지만 산과 바다의 험준함에 의지하니 이 몽고에서 20여 년간 군사를 동원하여 침략했어도 아직 신화가 되지 않은 나라이다 하는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 당시 쿠빌라이가 고려는 영토가 1만리 중원 대륙의 대제국이었지만 몽고가 세력이 확대되어서 6만여리에 가까운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고려는 작은 나라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사절로 이 내용의 홀필렬 즉 쿠빌라이는 고려는 만리의 나라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원문을 살펴보면은 황제 경이왈 고려 만리주국 자 당태종 친정이 불능복 근기세자 자례 귀아 차천의하에 했습니다. 자 임금의 아우가 놀래서 즉 쿠빌라이가 놀라면서 기뻐하며 말하기를 고려는 만리의 나라로서 당태종이 친히 정벌하려 했으나 복종하지 않았는데 지금 세자 왕식이 스스로 우리에게 돌아왔으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다라고 말하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태종이 친히 정벌하려 했으나 이 당시는 고구려였습니다. 즉 고구려가 천자의 나라고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도를 여러 번 보여드렸듯이 고려는 천자 대국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이기 때문에 고려 또한 일만리의 강대한 나라라는 내용을 쿠빌라이는 알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보면은 자 고려 영토 내에 뭉케칸이 남쪽으로 계속 군대를 동원하여 사천성 성도 고려의 수도 첫 수도 성도를 끼고 바로 옆에 있는 조어산에서 1259년 7월 30일 뭉케가 급사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쪽 동남쪽으로 쿠빌라이는 좌익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오다가 바로 화이수이를 건너서 바로 호남성 강하연 고려의 임시 수도 이쪽으로 오는 도중에 다시 뭉케가 사망하는 내용의 소식을 듣고 회군을 하여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길에 고려의 고종의 왕자 왕식과 쿠빌라이가 만나서 고려는 일만리 나라이다. 이 내용을 고려사절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는 일만리 나라였는데 즉 몽고가 이렇게 고려를 침입했으나 7번이나 나중에 침입했죠. 결국은 고려를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쿠빌라이는 왕의 자리를 놓고서 아릭 북해와 1261년 싸웠으나 승패를 가리지 못하고 또 11월 달에 같은 해 11월 달에 양자가 서로 싸웠으나 승패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릭 북해의 부하들이 배반을 하고 그럼으로써 아릭 북해가 힘이 약해져서 할 수 없이 쿠빌라이한테 투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려는 강대한 중원 대륙에 있었으며 고려는 중원 대륙에서 결코 몽고에 망하지 않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송나라는 결국은 원나라한테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고려는 몽고가 1231년부터 고종 18년부터 1258년 고종 45년까지 28년 동안 고려를 7차 침입하였어도 고려를 멸망시키지 못했다. 원종 때 고려 사절 내에 고려는 만리의 영토였다고 분명히 쿠빌라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의 강대한 영토는 바로 코리아의 말로 국명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